프로그램 매매가 왜 나오는지 잠깐 드릴게요. 아시는 분 그냥 하세요. 다른 분들 때문에요. F-S가 베이시스인데요. 베이시스요. 이건 선물이고, 이건 현물이고요. 이건 코스피 200을 얘기하는 거죠. 코스피 200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코스피 200이 179.74. 코스피 200이 179.74입니다. 179.74 마이너스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죄송합니다. 180.20 이게 코스피 200이네. 179.74 180.20 F-S가 베이시스예요. 베이시스요. 이 베이시스가 지금 현재 여기서 이걸 더 크죠, 이게. 지금 20에다가 74니까 이거는 26이니까 0. 플러스 0.46이죠. 0.46이요. 얘가 플러스이면 이걸 컨텐고라고 하고요. 마이너스라고 하면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백워데이션. 근데 이런 까지 몰라도 돼요, 사실. 이런 까지 몰라도 되고요. 그냥 이런 흐름만 알면 됩니다. 흐름만 알면. 결과치만 알면 돼요, 결과치만. 근데 이게 F가 항상 노파의 정상이에요, 선물이. 노파의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F고, 이게 S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줄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교차되기도 해요, 어쩔 때는요. 이렇게 교차되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아시죠? 만나서 끝납니다. 언제요? 3, 6, 9, 12 둘째 목요일 날. 6월 둘째 목요일 날. 0으로 끝나는 거지. 이 베이시스가 0으로 만나서 끝나는 거거든요. 어차피 결론적으로 태생이 얘네들을 만날 건데 이렇게 벌어졌다. 그러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매도하고 얘는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럼 벌어지면 얘는 다시 매도하고 얘는 다시 매수하면 양방으로 돈을 버는 거죠. 이건 무위험 차익거래입니다. 이게 무위험 차익거래. 사람이 안 하고 컴퓨터가 하는 거죠. 컴퓨터가 무위험 차익거래. 그러면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계속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천억씩 프로그램 매도 나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니까. 그거는요. 근데 이렇게 양방으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F가 높아서 이게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반대로 시장이 떨어져갖고 선물이 막 급락을 해요. 그럼 얘가 밑에 있잖아요. 그럼 백오데이션이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건 할 필요 없는 데네. 그런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280억이 있었는데요. 280억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얘하고 별로 크게 뭐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는데 자기 확 뜨거나 확 빠지는데 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생겼는데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싸워서 얘가 매수했는데 이기면 뜬다 그랬죠. 얘가 이기면. 또는 얘는 매도했고 둘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기면 빠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얘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아요? 얘하고 싸우지 않을 때입니다. 싸우지 않을 때. 얘하고 시장은 그냥 관망할 때가 있습니다. 시장 안 싸울 때. 시장에서 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 별로 크게 거래하지 않고 사는 것도 파는 것도 크게 거래하지 않고. 그러면 얘들이 날개를 치는 거죠. 그래서 꼬리가 몸통 흔든다는 말을 하잖아요. 왜 방송이 보면요. 얘가 그냥 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 시장이 가장 약한 시장입니다. 매수의 주체, 매도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가 있죠. 강세를 보이다가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계속 올라갈 시장이.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이건 꺾입니다. 꺾입니다.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은 가장 약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더 주고, 이거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어떻게, 그럼 오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보면서, 오늘 고점으로부터 지수를 보면은, 고점으로부터 밀렸다가 마지막에 반등을 요만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보면은 외국인들을 이렇게 계속 사고 있는데 계속 밀려 장이. 그러면 얘가 판다는 얘기잖아요. 아, 얘가 이기고 있구나 오늘. 오늘 얘가 이기는 장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돌아서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돌아서기 전에는요. 근데 마지막에 시장이 반등을 약간 줬죠. 뭐 때문에요? 선물 때문에 반등을 줬는데 그것도 지들이 힘이 약하니까 막판에 그냥 해버렸습니다. 막판에. 중간에 하지 않고. 중간에 하면 얘한테 당할까봐. 힘겨루기 때문에. 얘 세 가지를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이것만 보면 좋겠는데 요즘은 또 어렵죠.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얘를 봐야 돼요. 얘를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디폴트 값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다 고쳐놓은 거예요. 장중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1번 니케이 225 굉장히 중요하죠. 1번 지수는 우리 시장하고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보냐면 얘를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국 코스피 지수, 한국 코스닥 지수 빼고 니케이 지수 가서 비교할 거 있죠. 대만 지수 이렇게 해놓고 같이 놓고 오늘은 일본 지수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되니까 그쵸? 안 되니까 그럼 오늘 같은 날 빼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같이 나요. 홍콩도 놓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같이 있죠. 이렇게요. 얘네들이 이게 리얼타임 움직입니다. 이건 또 전 증권사에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디 있냐고 물으시면 안 돼요. 전 증권사에 있는 겁니다. 이건 이 화면은요. 얘들이 같이 빠졌다가 같이 올랐다 그래요. 같이 빠졌다 같이 올랐다 그러거든요. 근데 시간이 우리 시장의 선물 지수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우리 시장 자체로 막 움직이다가 한 번 크게 변동을 줘요. 언제요? 10시에. 왜요? 대만 시장이 시작을 하니까. 대만 시장이 크게 뜨느냐 빠지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또 한 번 팍 움직여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그러죠. 언제요? 10시 30분이죠. 중국이 시작을 하죠. 중국이요. 그러다가 11시 되면 일본이 점심시간입니다. 일본이 점심시간이 있어요. 일본도 지수도 얼마나 웃기냐면 일본 지수도 가만히 있다가 있죠. 11시에 여기 점심시간에 여기부터요. 가만히 있다가 이게 좀 잘못 그려진 것 같은데 가만히 있다가 얘네들 언제 시작해요? 12시 30분에 시작을 하거든요. 지네들 점심시간인 시간에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여기서 막 올랐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딱 시작할 때 갭상승해서 팍 시작해요. 떠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 다른 시장이 빠지면 지도도 빠져 시작하고. 얘들은 똑같이 우리 따라하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얘들 거 보고 하는 거고. 근데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는 안 봐요. 걔네들은 데이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진 않고요. 그냥 뭐 눈으로 보면 되니까. 눈으로 보면서 얘가 올라야 되느냐는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좀 전에 플러스 1.50이었는데 뭐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면 플러스 1%면 빠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잘 기억을 못 하겠다 그러면 누르면 나오죠. 이렇게. 누르면 오르내림이 이렇게 나오니까 오르내림이요. 중간에 한번 체크해 보면서 보는데 이것 때문에 이 시간 때문에 일본, 홍콩, 대만, 상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원달러. 원달러하고 지금 저희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역의 관계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때문에 지금 1262억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거죠. 이게 12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팔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왜냐하면 환차익을 엄청나게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만 해도 환차익이 얼마예요? 벌써 100원이라고만 해도 10% 이상 지금 나고 있는 거니까 10% 정도 났잖아요. 환차익이. 그러니까 얘네는 양방으로 돈을 버는 거죠. 정말 좋겠어요. 얘네들은 진짜. 양방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니까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뭐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원달러 환율 그냥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차트 중에는 뭘 보면서 보고 있겠어요? 장중에? 종합지수요? 종합지수의 분봉이요? 이렇게? 그러면 느리죠. 얘만 보고 있으면. 얘를 선행하는 게 선물이잖아요. 선물 5분봉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선물 5분봉은요, 저도 이 보조지표를 잘 안 쓰는데, 선물은 보조지표를 씁니다.
선물은 볼리저 밴드를 이용을 해요. 선물은 볼리저 밴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이 급격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볼리저 밴드를 많이 이용하고요.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은 3분이나 5분 선물 봉을 보면 되겠지만 보통 이게 지금 추세가 꺾였냐 살았냐를 볼 때는 30분 봉을 많이 봅니다. 30분 봉. 일반적으로 선물 30분 봉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추세가 꺾였냐 살았냐를 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보면 굉장히 추세적으로 올라와 있죠.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와 있죠. 근데 장중에는 이렇게 5분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얘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좀 덧붙일게요. 잠시만요. 너무 잠깐만. 외국인, 기관, 개인, 그리고 하나가 더 프로그램 거래. 그리고 화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화면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선물 5분봉. 선물 5분봉에서 볼리저 밴드를 보는 법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볼리저 밴드를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볼리저 밴드를. 이 볼리저 밴드는 인벨롭 밴드를 처음에 만들었다가 인벨롭 밴드에 오류가 발생이 돼서 인벨롭 밴드에서 표준 편차 값을 넣어서 좀 더 발전시킨 밴드입니다. 얘는 방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주지 않고 어떤 거냐면요. 이 볼리저 밴드의 폭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향후에 이렇게 확 늘어났다가 이게 줄어들잖아요.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후에 이코노믹 데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거나. 그 첫 번째 볼리저 밴드의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볼리저 밴드 중간값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선물 5분봉에서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 좀 생각을 하세요. 혹시 선물이나 옵션 거래 하시는 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물 5분봉에 이 볼리저 밴드의 중간값이 있잖아요. 이 중간값을 깨고 내려갈 때 있죠. 여기 보면 이걸 안 깼잖아요. 깨고 내려가는 그 시점에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음봉이면 좋지 않은 거죠.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양봉이면 좋은 거고, 그렇죠? 근데 이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음봉이 발생이 되면 밀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설령 깼는데 거래량이 없으면 그래도 한번 참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볼리저 밴드의 중간값을 어떤 모양으로 얘가 터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걸 뒤로 가볼게요. 이걸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켜놓는 거예요. 이렇게 켜놓다가 쭉쭉쭉쭉 빠졌단 말이에요. 거래를 확 실으면서. 거래가 없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거래를 확 실으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 이제. 망했구나, 오늘. 이거 보면서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축축 떨어지는 걸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걸 보고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장중의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사려고 준비했던 것도 사면 안 되죠, 지금. 사고 있던 것도 사면 안 되죠. 그리고 사면 안 되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거 보세요. 거래 약간 실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참아. 보세요. 똑같아요. 일봉이랑 똑같아요.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일봉의 봉 분석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매수 3원칙이거든요. 말씀드린 매수의 원칙이거든요. 또 샀어요. 현대증권을. 여기서. 그래서 그걸 또 사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매수의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게 매수의 신호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 선물 거래한 사람은 여기서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요. 저는 선물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선물은. 주식은 시장이 올라도 내 건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물은 시장은 확실하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이건 매수의 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매수의 신호가. 그러면 이건 시장이 매수의 신호가 나왔으니까 내가 보던 종목을 이때 산다는 거예요. 시장이 끝났는데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 볼리저 밴드의 중간값을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랐냐 빠졌냐를 전반에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볼리저 밴드만 보면서 또는 얘만 본다고 해서 이 거래량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준은 항상 거래량이 있습니다. 이 큰 거래량이 발생될 때 있죠. 큰 거래량이 발생될 때 음봉이었냐 양봉이었냐 매수의 신호를 주냐 매도의 신호를 주냐 이걸 가지고 시장을 판단합니다. 이걸 가지고
선물 5분봉의 밑에 거래량, 그리고 봉의 크기, 그리고 볼리저 밴드의 중간값을 가지고 시장이 지금 터닝하는가, 터닝 안 하고 계속 밀리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선물 5분봉은 꼭 여러분께 권하고 싶어요. 잘 보세요. 어제도 5월 6일이다, 이거는 5월 6일이요. 아침에 이렇게 떴습니다. 볼리저 밴드의 중간값을 거래를 실으면서 쫙 뺐어요. 왜 못 뜬다니까요, 이거요? 이후에. 그런 거래량을 다시 실으면서 얘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 이걸 돌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선물 거래, 선물 네이키드 거래하는 사람, 네이키드가 뭐냐면 이제 매수 매도만 하는 사람들, 양방으로 안 하고, 매수 매도 한 방향으로, 일방향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얘를 뭐 2분 놓고 3분 놓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5분도 충분해요. 너무 빠르면 오히려 속임형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선물 5분봉 정도를 보고 시장의 방향을 판단을 좀 한다는 거죠. 하나 더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은 뭐. 지표값 설정 어떻게 해요? 예? 저 디폴트로 지금 해놨고요. 얘 지금 20에 표준편차 2에 20이라고 해놨잖아요. 좀 빨리 보는 분들은 11, 이게 지금 10으로 놓고 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11 이동평균사 10. 그러니까 20이나 10을 보통 많이 봐요. 저는 그냥 디폴트로 놓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 갖고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가느냐, 시장이 반등하느냐, 꺾이느냐, 이것만 볼 거기 때문에 이게 보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일단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개념만 아시면 되는 건데요. 뭐냐면요. 이 프로그램 매매에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은 어땠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익 거래 누적 순매수로 눌렀더니 차익 거래 순매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0에. 왜냐면 마지막에 매수가 들어왔다 그랬죠. 제가. 마지막에 애들이 매수가 막 차익 거래 매수가 막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매수가. 마지막에. 비차익 거래를 이렇게 들었더니 오늘은 비차익 거래가 이렇게 쫙 빠지다가 있죠. 빠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됐죠.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종가 관리한 겁니다. 비차익 거래. 종가 관리를 한 거거든요. 이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를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이 차익 거래는 따로따로 좀 보통 방송이나 이런 거 보실 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이 차익 거래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매매. 이걸 이제 차익 거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러면 이거 완전 무이용 거래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거래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그 국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계속 돈 버네요. 걔들은 깨지지 않고 이 프로그램 거래로 항상 영원토록 벌까요? 깨질 수 있을까요? 그걸로? 벌어지면 양방으로 하고 우물어두면 하고 컴퓨터가 해주는데 어떤 경우에 깨질까요? 그 바스켓,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제 바스켓인데 그 바스켓을 시장과 똑같이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를 11개월 동안 증권협회 11개월 동안 배웠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실제로 별로 그 오차가 없이 따라다니게 만듭니다.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거보다 언제 그러냐면요. 예상치 않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않은 폭등 또는 폭락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고베 지진이 나서 ING 링리슨이 망하고 뭐 이런 것처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쪽 방향으로 폭등이나 폭락이 나오면 이 차익거래, 베이시스를 차익거래에서 한 방향으로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손실이 크게 납니다. 그것만 얘들이 조절을 하는 거죠. 그거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얘들은 무위험 이익을 계속 보고 있죠. 얘는 베이시스를 이용한 매매라고 그랬습니다. 이 비차익 거래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비차익 거래는 뭐냐면요. 비차익 거래는 얘는
베이시스를 이용한 거래가 아니에요. 얘가 한 사람이 하거든요. 컨트롤하는 사람이 이 컴퓨터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얘를 다 보고 이렇게 보니까 베이시스가 계속 호전되고 있어요. 방향이 막 올라갈 오늘 방향이야. 올라갈 방향이에요. 그래? 그러면 그냥 생짜로 이 베이시스를 이용한 게 아니고 생짜로 올라가는데 그냥 베팅하는 거예요. 이 베이시스를 이용한 게 아니고 그냥 베팅을 하는 거예요. 얘는 상승과 하락에 그냥 베팅을 하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에. 상승과 하락이야.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비차익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차익 매수가 엄청나게 쌓였다. 비차익 매수가.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시장에? 폭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차익 매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를 바로 껴놔야 되기 때문에 도로 사놔야 되기 때문에 얘는 폭등이 올 수 있고요. 이 비차익 거래는 정말 무식한 거래입니다. 예. 근데 우리 시장에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시장에 굉장히 이 비차익 거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할 때 차익 거래가 오늘 어떻게 됐다 또는 오늘 비차익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 오늘 비차익 거래가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내일 방송 보시면 비차익 거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전문가들 나와서. 비차익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 방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모르셔도 된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혹시 어려울까봐 저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면 좋죠. 보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차익 거래에서 움직이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얘하고가 황소하고 곰이 둘이 싸워서 이기는 게 우선이고 이 프로그램 거래는 후순이고 얘가 안 싸울 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보다 제일 센 게 얘예요. 제일 센 게. 굉장히 셉니다. 일방향으로 그냥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매매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예. 전부 다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예,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데 그래서 기관이 주식을 지금 사려고 하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주문을 오판해서 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일괄적으로 그냥 주식을 쫙 사고 쫙 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저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마음이라니까요. 지가 딱 판단해보고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에다가 그냥 쫙 사는 거고 내릴 거라고 생각하면 내린 쪽으로 쫙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차익이에요, 이게. 비차익이에요. 그러니까 더 시장을 크게 움직인다고요. 이게 프로그램 자체 그렇게 돼 있다 이죠. 마음대로 자기가 산다 이거. 아니요. 이해가 안 가네. 프로그램 로직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아니고 얘들이 주문을 낼 때 프로그램 매매로 주문을 낸다고요. 프로그램 매매로 주문은 우리도 낼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예.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일종의 이것도 프로그램 거래죠. 우리 화면을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여기에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좌에 5호가 매수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지금으로부터 매수로 넣어놓으면은 이게 5호가라고 넣어놓으면은 어떻게 들어가? 1000주씩 딱 넣었다. 그러면 1000주씩 자동으로 1000주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다 프로그램 거래죠. 그렇게 자동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하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 화면을 쪼개서 모니터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모니터 4개를 놓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3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3개가 있으면은, 하나의 화면에다가 얘를 놓는 거죠. 얘는 왜? 시황을 보기 위해서, 시황. 시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야 되냐, 팔아야 되느냐, 더 사야 되느냐, 뒤로 물러서 있어야 되느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이 시황을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시간을 많이 하려는 겁니다.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침 한 10시 정도 되면 알 수 있어요. 10시 정도 되면. 10시에 봤더니 스토리를 이렇게 봐요. 외국인들이 2,000원 순매수해요. 기관들이 순매도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거죠.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는 오늘 매도였죠. 순매도 하고 있어요. 시장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봤더니 차익은 매도였고요. 매도 있고. 비차익도 엄청나게 팔고 있어, 오늘 비차익으로 팔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매수 타이밍은 흘러내린다는 건 얘를 보는 거죠. 선물 5분봉을. 얘를 보는 거죠. 얘가 터닝 하려면
아씨, 너무 많으니까 제가 자꾸 잊어먹네. 하나가 더 있죠, 참. 뭐였죠? 아시아 주요고 지수. 이걸 이제 같이 놓고 보는 거죠. 베스트 상황은 뭐겠어요, 그럼요? 베스트 상황은. 오늘 같은 상황에서 베스트 상황은 뭐였겠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가, 매도가 500억에서 얘가 줄어. 얘가 마이너스 400억, 350, 이게 주는 게 있죠? 조금 줄지 않습니다. 마음을 딱 바꾸는 순간에 이게 굉장히 급변하면서 줄어요. 금방 이게 플러스로 됩니다. 얘가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탁탁 주는 게 눈에 보여요. 주는 게 이렇게 눈으로 탁 보이는 순간에 선물 오음봉에서 거래가 탁 치르면서 아래 꼬리 달고 양봉을 탁 주고 있어요. 근데 딱 봤더니 일본이 턴이 찍고 쫙 올라가고 있어요, 시도. 이런 날이 없을 것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같이. 시장 자체가요. 장중에 고점으로부터 쫙 빠지는, 어제처럼 쫙 빠지는 날 있죠? 얘네들이 따로 봤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동시에 얘도 일본도 쫙 빠지고, 어제 일본 안 했죠? 대만도 쫙 빠지고, 선물도 그 순간에 빠지고, 그 순간에 샀던 매수의 주체도 갑자기 쫙 팔기 시작하고, 얘가 이게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따로 움직이지 않고. 이것들이 전부 다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서 내가 터닝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를. 근데 제가 지금 이거는 단기 거래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얘기를 좀 한 겁니다. 단기 거래자이던 그냥 일반적인 거래, 수익 거래를 하던 여튼 이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장이 하락하는데 개별 중소형주라고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 있는, 이 시황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가요? 테마. 물론 테마도, 근데 테마도 시장 급락하면 테마 종목이 안 빠질 것 같아요? 여기에 벗어나 있는 종목은요,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잡주라고 하죠.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따로 또 보겠습니다. 좀 이따 이제 시황하고 또 따로 얘기를 할게요. 조금 이따가요. 근데 여하튼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특히 이게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 우리는 단기 거래자들은 변동성을 이용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장중에 변동성을 크게 주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지금 조금 부연 설명할게요, 이거요. 자, 그럼 내일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 어떨 것 같아요? 외국인은 아마도 아직까지는 좀 더 사겠죠? 만약에 외국인들 내일 1,000억 사고 있다. 1,000억 내일 사고 있다. 국내 기관들은 오늘 아침에 사는 척 하다 또 팔겠죠? 아침에 사는 척 하다가 국내 기관들은 뭐 판다고 해볼까요, 그냥? 이게 판다. 500억 매도 있다. 개인들은 상관없고. 개인들은 선물은 중요합니다, 선물은요. 개인의 선물은 굉장히 셉니다. 근데 현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프로그램 거래 이틀 동안 나왔죠. 내일 매수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침에 이렇게 뭐 플러스 500억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는 빼고. 선물 5분봉에 봤더니 이러한 상태인데 선물 5분 봤더니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죠.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빠졌다는 얘기는 여전히 얘는 보수적으로 우리나라 지수와 환차익만 노리고 거래를 하는 거고, 얘가 더 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빠진다는 얘기는 얘가 터닝을 하던, 아니면 차익보다는 비차익이 매수가 들어오던,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찾아서 나는 하겠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얘를 보고서. 얘를 기다리는 거죠. 그 포인트에 해외 지수까지 같이 움직여주면 더 좋은 거고, 베스트인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렇지 않고 올랐다. 이 상황인데 올랐다.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국내 기관들이 500억 매도한 게 순수 매도가 아니고 프로그램 매도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국내 기관들 매도가 500억인데 프로그램 매도가 500억이다. 이러면 얘들이 더 세다니까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에서 올라가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프로그램 매도 500억이고 얘가 500억이에요. 얘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날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얘가 프로그램 매도는 500억인데 얘가 계속 늘어서 마이너스 2천억까지 됐다. 무슨 얘기예요? 프로그램 매도 500억 이외에 실제 매도가 1,500억이나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국내 기관들이 실제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꺾였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상황이 되면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는 지금 매수 타이밍을 보유하는 분은 이제 이건 뭐 천천히 보도 되지만 매수는 굉장히 타이밍을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반대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분들은 터닝하는 걸 보면서 그때 선물 거래량과 그리고 볼륨점인데 중간값을 통과하는 값, 이것을 보면서 거래하면은 이게 4개뿐이 안 돼요. 아니요, 이거하고 해외 지수하고 그리고 볼륨점인데 이렇게죠. 이건 다 여기 한꺼번에 있으니까요. 그 4개만 옆에 띄워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듀얼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권장하는 거죠. 듀얼 정도는. 듀얼은 되게 싸요. 요즘에 이거 하나 더 넣는 건 되게 쌉니다. 이 정도는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오늘 저점으로 잡아서 오늘 단기 거래를 하고 싶다.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수와 연관이 많은 종목, 베타 횟수가 높은 종목, 그런 종목은 더 확실할 거고요. 근데 지수와 연관이 없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이걸 보지만 지수와 연관이 없는 종목을 가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단타이기 때문에 이게 더 핵심인데요. 지수 보는 법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지만 어떤 경우에만 이게 먹히냐면요. 데이 트레이딩 또는 스캘핑에서 단기 거래가 먹히는 시장은 언제냐면요. 이런 시장입니다. 우리가 요것만 하고 끝낼 거예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기. 우리가 시장이 열리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사건이 벌어져서 갭 하락했거나 갭 상승했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갭 상승해서 이러고 있으면은 데이 트레이더도 전부 다 그냥 논다니까요. 공치는 날이니까요. 그냥 논다고요, 그날. 그러니까 이런 날은 우리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 의미가 없는 거고요. 어떤 날에 의미가 있냐면 장 중에 어떤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빠지는 이런 날이 베스트의 상황입니다. 베스트의 상황. 이런 날이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가능한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날이 많이 발생하길 원하죠. 이런 날이 많이 발생하기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날이 발생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북한군이 서해에서 갑자기 뭘 쐈다. 동해안에 누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 있죠. 외부 악재. 시장 내부 악재가 아니고 시장 외부 악재. 외부 악재로 인해서 지수가 쫙 빠져요. 이거를 폭락이라 그러면은 보통 장중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빠져도 폭락이잖아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급락. 짧은 시간에 움직이는 급락.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지수가 마이너스 2%에서 3%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날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올라가면 올라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빠지면 이거는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면 부지런히 이거 어떡하지, 내 종목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위험 수익입니다.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빨리 뭐든지 사야 돼요. 빨리 사야 되거든요. 뭘 살까요? 뭘 사면 수익을 제일 많이 낼까요? 지수가 빠질 때. 예? 제일 급락한 거. 이 대형주 지수하고 따라다니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베타계 수일. 3. 대장주? 예. 또요. 그날 제일 센 놈? 예, 정답입니다. 이게. 이건 대형주고 소형주가 상관없고요. 그날 제일 센 놈. 그날 제일 쏜 놈이 뭐예요? 그날 급락하기 직전에 어떤 거였어야 돼요? 상한가. 좋습니다. 어떤 상한가요? 점 상한가. 아침부터 상한가. 최근에 점점점점 상한가 간 애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상한가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나는 이런 매매 안 해. 나하고 관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점점점점 간해가 있어요. 그날도 점이었어. 딱 있어요. 근데 시장 외부 이걸로 인해서 쫙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점으로 가다가 하한가까지도 갑니다. 통상 주문은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한가 바로 위에. 이게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면 보통 제가 보기에는 3% 떨어지면요. 이게 다 한가 갑니다. 특히 이런 종목은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마이너스 1%에서 2%이 정도면 상한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갈 수 있어요. 상한가 안 가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잡는 거 어떻게 잡느냐? 이거 지난주 내내 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이거예요, 이거. 떨어질 때. 근데 아무튼 지금 지수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쫙 빠진단 말이에요. 얘가 지수가 종목보다 지수는 더 천천히 움직입니다. 지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게 떨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호가 잔량도 봐야지.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 보라 그랬죠. 여러 가지 많이 보라 그랬잖아요. 얘보다 훨씬 쉬워요, 얘는. 왜요? 지수는 초단위로 주는 게 아니에요. 지수는 묶어주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이게 옛날 3초 단위로 묶었나? 근데 지금은 지금 훨씬 더 가까워졌죠. 짧게 됐죠. 지금 몇 초 단위예요? 요즘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무튼 그냥 리얼타임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텀을 준다고 얘가요. 그래서 빠졌다가 스톱하는 게 눈으로 보여요. 얘는요. 이해 안 되겠어요? 얘는 스톱하는 게 눈에 안 보여요. 워낙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은. 근데 얘는 스톱하는 게 눈에 보여요. 지수는요. 지수의 저점 잡는 거는 지난번에 가르친 내용대로 하면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지수가 딱 스톱하는 걸 쳐다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설령 하한가가 아니더라도 밑에 대놓지 않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구간에 그냥 사는 거예요. 지수가 얘가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요만큼 올랐어요. 얘 어떨 것 같아요? 원위치입니다. 원위치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냥 저를 그냥 믿으세요. 이건 원위치예요. 무위험 수익입니다. 이건 무위험 수익이요. 그럼 위험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랬다 지수가 더 빠지면 어떡하냐? 네? 더 빠지면 어떡하냐? 근데 무조건 일단 수익은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지수가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사서 요만큼이라도 딱 주면 얘가 그냥 올라갈 게 여기뿐이 없잖아요. 무조건 매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이걸 이용해서 거래했던 사람이니까 변동성을 이용해서 거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만 목표를 잡기 때문에 매수와 동시에 매도를 내놓는 거예요. 이 거래를 한 사람들은. 근데 그러다가 좀 오늘 갔다가 내일 또 정갈 수도 있는데 기다려봐야지. 이건 이제 스캘퍼가 아니고 그 사람은 다시 빠질 위험을 감수를 해야죠. 그러면 감수를 해야죠. 근데 이게 다시 더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는 여러분께 사실 이미 힌트를 다 드렸어요. 뭐냐면 얘가 요만큼뿐이 안 빠졌다 그러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게 안 빠져요. 밑으로는요. 한 번에 하락 폭이. 이 하락 폭에 따라서 결정하면 돼요. 이 폭이 2% 3% 이상 됐다. 그러면 그냥 잡아도 된다고요. 뭘 잡아요? 제일 셌던 놈. 그날 제일 셌던 놈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대형주든 소형주든 잡주든 뭐든 간에 걔를 그냥 사세요. 그냥 하면 원위치 합니다. 조금만 올라가도요.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 자주 오면 좋겠는데 자주 안 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참 예전보다 많이 안정화됐어요. 제가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냐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1년에 몇 번 정도 올 것 같아요?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온다? 1년에 12번? 1년에 만약에 10번 정도 이런 장이 온다. 이게 외부 악재가 아니더라도요. 1% 이상 빠지는 장이 와요. 온다고요. 이렇게 쫙 선물이 빠지면서 쫙 빠진다고요. 이런 장이 온다고요. 1년에 10번 온다. 그냥 10번만 온다. 내가 10번만 이걸 했다. 그럼 연간 100%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난 이것만 하겠다. 난 아무것도 매매 안 하고 난 이것만 하겠다. 기다렸다. 이거 안 나오면 나는 공치고 그냥. 공치고. 실제로 이렇게 걸게 하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상황만 되면 난 거래하겠다.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 그것만 그냥 매일 공치고 있다가 한 번만 그거. 제가 장중에 자전거래 얘기했죠? 어떻게 움직였다고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하한가에 자전 돌리고 올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랬죠. 이것만 거래했다는 그 당시 하차장. 이 사람 한 달 내내 굶어요. 한 달 내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한 번 딱 되면 그냥 한 번으로 월간 낼 수익 다 내고 직원이었으니까 월간 낼 그 약정도 다 하고 거래도 다 하고 한 번으로 그냥 다 했다고요. 근데 옛날에 이게 많이 발생을 했고. 근데 지금은 이건 발생을 하지 않지만 지수 급락으로 인해서 종목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은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일단 있는 거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현금 있는 건 무조건 사야 돼요. 무위험 수익입니다. 무위험 수익이에요. 반대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지금 1억인데 5천만 원씩 가지고 있는데 지수가 급락하는데 언제 나 이거 팔아야지 이거 언제 하고 있냐? 파는 것도 아닌 거예요. 급락할 때 왜 팔아요? 급락할 때 남들 사는데 내 거 왜 팔아요? 다시 반등 줄 건데 거기다 팔면 나는 맨날 항상 바닥에 팔게 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급락했을 때는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급등했을 때는 파는 게 더 중요한 거고. 현대건설이 왜 이렇게 약하냐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이렇게 우리 들어오신 분 메신저도 제가 드렸나? 메시지 드렸나요? 받으셨나요? 근데 이게 6만 원 아래에서 블럭들이 있을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얘들이 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채권단 은행권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거래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공시에 뜨지 않으면서 많이 시장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확인을. 이상하다 싶으면. 그리고 좀 전에 엑사이언씨 얘기를 드렸는데 장이 끝나자마자 악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차트도 굉장히 좋고 수급도 좋고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끝나자마자 이제 이렇게 차트 굉장히 좋잖아요. 수급도 되어 있고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분명히 이게 악재이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내일부터 폭락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일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또 시장 열어보면 얘들이 더 위로 올려서 팔아먹으려고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릴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어떤 짓을 했냐면 장 끝나기 바로 전에 IBM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뭐 협상을 한다라는 재료 때문에 올리기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광막형 태양전지 기판을 만든다, 효율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있던 게 플러스 4%까지 올랐어요.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끝났는데 장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적자 공시를 냈습니다. 실적 공시. 적자 공시를 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밀렸습니다. 아침 계속 그래서 오늘 장이 셌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마이너스 4%에서 5%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13,000 얼마였죠? 보합이? 400원이었나요? 13,200원 정도에 중간에 올라왔어요, 한 번요. 그래서 전화를 좀 드리고 고객분들한테 전화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좀 팔자. 이 적자 공시 낸 것 때문은 아니에요. 얘 적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짓을 한다는 자체가 기분 나쁜 거죠. 이런 짓을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일부를 팔았어요. 나머지는 지금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주식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건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일부를 팔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또 빠졌다가 보합에 만들었죠. 이게 왜 보합에 만들었을까?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까지 적자 공시도 나오고 나쁜 악재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대주주도 팔았다 그랬죠? 대주주도 팔았다. 올라간 사이에 이 공시 내기 전에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합까지 올렸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제 물린 애들이 있거든요. 어제 물린 애들이 있잖아요. 어제 굉장히 세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제 물린 애들이 얘들이 약한 놈이었으면 이런 짓을 못했다고요. 얘들이 어제 특히 얘는 물량이 많아서 좀 그렇지 않은데 소형주일수록 지들이 물리면 지들이 팔아먹을 수 있는 가격까지 어떻든 간에 만들어서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수급입니다. 어떤 황소가 들어와 있냐, 어떤 곰이 들어와 있냐, 누가 컨트롤하냐, 이걸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저도 생각을 못 했어요. 저도 생각을 못 했지만 왜 이렇게 됐느냐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에 왜 이렇게 됐냐. 올리는 얘들의 힘이 있는 거예요. 얘들의 힘이. 얘들의 힘이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내일 띄워서 위로부터 팔아붙고 나온다, 애들이. 이러면 당분간 얘는 힘들어지겠죠. 당분간 힘들어지겠죠. 근데 내일도 팔을 팔지 않고 있다. 팔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이 갈 수 있겠죠.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뜨는 종목이 제일 센 종목입니다.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호재가 나왔음에도 주식이 못 떠요. 그러면 걔는 팔아야죠. 그렇죠? 근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진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죠. 최근에 계속 호재를 내보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한전선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우선 상환주로 해서 1,000억을 만들어서 부채를 갚는다. 4,500억인데 올해 갚아야 될 돈이요. 그리고 자회사 판다. 자회사를 포스코에 판다 그러죠. 포스코에 약 800억 정도 판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쿠웨이트인가요? 뭐 어디서 또 뭐 발주를 얻었다. 신규 매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약해요. 호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하거든요. 왜 약해요? 상관없이 파는데 뭐 계속 파는데. 국내 기관들이 계속 파는데. 그러니까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시장에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파는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전선 저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팔다가 이제 한 만주 남았는데 이제 안 팔기로 했어요. 안 팔기로 했습니다. 안 팔고 한번 가보자 그래. 이제 그러고 있어요. 물론 이 폭이 커지면 또는 이평선을 깨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또는 매도의 신호가 확실히 나오면 물론 당연히 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시장 대비 약하고 그리고 호재가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못 두고 기분 되게 나빠요 사실. 근데 기술적 분석상으로 매도의 신호를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러고 있어요. 예? 예. 지금 대한전선한테 기간을 팔고 외국인을 사잖아요. 예. 이것도 스콜이 약한 건가 너무 많이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외국인이고 기관이 있고 개인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사는 게 있고 얘들이 사는 게 있고 얘들이 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장에 가장 강세인 게 얘네들이었다. 근데 얘네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렸다. 근데 얘들이 사면 오르고 얘들이 사는 거는 빠지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건요. 최근에 뭐 GS건설 이런 거 좀 오르긴 한데 건설주들이요. 얘들이 사는 거는 사실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기업을 사는 건 아니에요. 얘들은 우리나라 시장과 환 차익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강력한 황소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시장의 메이저는 얘네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는 게 더 화끈하게 오르죠, 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얘네들이 거래를 하는 것들을 사야 되는데 최근에 개인 투자들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얘들이 사는 걸 따라서 많이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벌써 몇 년 동안 했어요. 6년, 7년, 8년, 9년. 벌써 지금 4년째 얘들이 사는 걸 따라서 거래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은 뜨고 있는데 얘들은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샀던 것들을 좋아했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은 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안 오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럼 얘를 버리고 얘를 따라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이 힘을 넘겨주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전체 지수에 대해서는 얘들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개별 종목에는 아직까지는 얘들이 셉니다. 티모 펀드는 지금 300억입니다. 300억인데 스캘핑을 해요, 초치기. 스캘핑. 300억으로. 왜 안 해요? 다 합니다, 다. 우리보다 더 하다니까요. 예? 아, 그럼요. 당연하죠. 걔들 돈 벌려고 하는 건데요. 증권사 중에서 더 심한 것 같은데. 증권사 딜링룸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보실 때 하나 덧붙일게요. 자꾸
왜 데이 트레이딩 안 하고 자꾸 딴 얘기 하냐고 그렇게 하실 분이 있을까 제가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과정이 단타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다. 그럼 현대중공업에 이걸 보죠.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 프로그램은 보통 안 보고. 최근에 이게 계속 현대중공업이, 요즘 현대중공업이 떴죠. 현대중공업을 잘 보시면요. 기관이 세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현대중공업이 기관들이 계속 팔고 외국인들이 샀었거든요. 안 떴잖아요. 한 번도. 근데 요즘에 뜨고 있어요. 왜요? 얘들이 사고 있거든요. 기관들이. 외국인들은 팔고 얘들이 사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메이저라니까요. 기관들이. 얘들 메이저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 기관들이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관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똑같은 화면인데 이걸 나눈 화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중공업을요. 외국인, 개인,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요즘에 샀잖아요. 누가 샀냐? 투신이 샀냐? 증권이 샀냐? 보험이 샀냐? 은행이 샀냐? 그리고 종금에 샀냐? 연금에 샀냐?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전부 다. 따로따로 다 있죠. 이게 전부 다요. 이 중에서 제일 화끈한 애들이 어디냐? 증권입니다. 증권입니다. 증권에 샀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모든 증권사는 주식 투자를 합니다. 자기 매매. 자기 자본을 가지고 뭐 1,000억이다. 그러면 1,000억을 가지고 자기네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주식 투자를 한다고요. 딜링룸에 직원 중에 잘하는 애들을 뽑아요. 뽑아서 한 5명, 10명 앉혀놓고 얘들이 거래를 합니다.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과급을 받고 거래를 해요. 화끈하게 안 하겠어요? 이게 뭐 벌면 내 돈인데? 굉장히 강해요. 애들도.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들이겠어요? 투신이요. 투신도 똑같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을 보면 기관이 계속 사는데 못 오르는 게 있거든요. 봤더니 기관이 계속 사는데 못 올라.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기관 중에 보험이 샀더라. 뭐 은행이 샀더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건 안 된답니다. 근데 연기금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연기금이 사면은 그거를 따라서 사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따라 사기 때문에 얘는 좀 힘이 있어요. 그런데 보험이나 종금, 은행에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쭉 계속 사는 종목이 있거든요. 얘는 정말 안 오릅니다.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즘에는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요즘에는 좀 팔았나? 이 YG원이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이제 나오지도 않네. 하도 오래돼갖고. 이 YG원이라는 주식이 기관이 계속 밑에 보면 계속 샀는데, 잠깐만 차트로 볼 수 있나? 차트로 다시 내려갈게요. 아무튼 이 밑으로 지금 안 나오는데 이 밑에 쫙 이게 기관으로 보면 나오겠지만 밑으로 쭉 산 기관 한번 볼게요. 기관들이 쭉 사는 동안 누가 샀냐 이렇게 봤더니 이 종목은 보험에서 꾸준히 샀습니다. 이게 지금 보험이에요. 보험에서 꾸준히 얘를 샀어요. 이렇게요. 근데 차트를 보니까 얘는 요번에 한번 오른 거 빼놓고는 얘는 오른 적이 없어요. 이 종목은. 기관이 계속 사는데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가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엔드밀, 공구 만드는 회사. 전 세계 탑입니다, 탑.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계속 장기 투자해야지 갖고 있다가 신질나서 팔고. 맨날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는 뭐냐면요. 기관 중에 누가 사느냐를 꼭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거래로 돌아가서 단기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이 센 종목을 우리가 고르잖아요. 그럼 수급을 보죠, 항상. 수급에서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본다 그랬죠. 외국인 기관 이렇게 나눠서요. 근데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사는데 못 오르더라. 그러면 꼭 누가 사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누가 사는지를. 그게 증권이나 투신이면 보다 화끈하게 오를 거고,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걸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제가 어떤 것도 보니까 이것도 성도 ENG도 기관들이 계속 사던데, 이 밑에가 기관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주가는 맨날 여기 있습니다. 주가는 맨날 여기 있어요. 이거 왜 이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얘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아니요. 그건 뭐냐면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게 총 합계잖아요. 이 기간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기간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넘어가면은 그 전에 왕창 살았다 이 기간에 마이너스도 있죠. 이 기간 안에 그렇다는 건데 그것도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죠. 보통 몇 개월 정도 거리 가장 좋습니까?
그냥 디폴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동안 가지고 있는 거 주식을 다 움켜쥐고 있다가 사는 걸로 보통 거래하지 않고요. 저걸로 보면 3개월이죠. 2월 7일에서 5월 7일 사이. 그냥 최근에 그냥 사는 종목 사가지고 보통 거래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고요. 디폴트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은 자기 자본으로 하는 거고요. 언더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증권은 자기 자본으로 하는 거고, 투시는 고객 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객 돈을 가지고 그렇게 위험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투신도 뭐라고 되어 있죠? 고유, 투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100이 있으면 그 중에 다 투신 고객 돈이 아니고요. 지네 고유라는 게 있어요. 미래에셋 고유, 미래에셋 투시 이렇게 따로 있어요. 기관 외국인 이거는요. 이 아까 보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화면은 자기 끝나야지 나옵니다. 끝나야지 나오고요. 요 1127 화면이라고, 그러니까 화면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장중에 이렇게 체크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온 게 국내 기관들이 샀냐 팔았냐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장중에는 추정치입니다. 장중에는 추정치입니다. 어떻게 해서 추정치를 하냐면요. 증권거래소에 외국계에서 주문 내거나 외국인들이 주문 내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직원이 있어요. 대우증권이다. 대우증권 직원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얘들이 이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추정치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들이 있냐면 아까 어떤 종목이 또 누가 아까 물어보던데 저한테 어떤 종목 오늘 사지 않냐 그랬던 게 매수 매도 거래원을 이렇게 보면은 웅진코에였나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맞나? 여기 보세요. 얘 보면 UBS에서 64,000주 법 모건스텔이 32,000주 산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지금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근데 이제 장 끝나서 웅진코에를 봤더니 외국인들이 23,000주 매도해요. 이게 매도거든요. 그걸 봐서는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구를 보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중에는 추정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장중에는 추정치입니다. 증권사마다 수량이 다르겠네요. 예, 달라요. 증권사마다 달라요. 예전에 한 번은 제가 막 어필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이리스 반도체가 내가 보기엔 지금 국내 기관들이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 국내 기관은 매수 뜬다.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고객들이 이러면 잘못하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답이 어떻게 왔냐면요. 그나마 그것도 참고로 해서 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없애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잘못된 걸 정보를 줄 바에는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이용해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없애면 너무 원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잘 알아서 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답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장중에 갑자기 급격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거래하는 방법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이런 거 있다가 이렇게 확 뜨는 거 있잖아요. 확 뜨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면초강처럼. 요게 좀 장중 선입니다. 이 선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선이요. 이걸로 볼까요? 한번 거. 이렇게 확 떴단 말이에요. 근데 요때 이제 전화가 오셔갖고 저도 이렇게 본 거예요. 오셔갖고. 이렇게 확 떴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거래량 체크. 거래량 체크 또. 예? 공시 체크해야 됩니다. 공시요. 이게 공시 때문에 떴다 그럼 쫓아가 무조건 물리는 거죠. 공시 때문에 떴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늘? 참 나쁜 사람들이 많죠. 사마콘에서 러시아와 뭐 체결했다. 제가 이걸 일부러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왜 그랬냐면요. 사마콘에서를 여기서부터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이제 제 고객 한 분이, 사모님 한 분이. 그래서 사모님 지난번에 소형주 샀다가 역시 소형주는 안 돼 그러면서 저한테 원망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 소형주인데 등락이 심하니까 참으시죠. 근데 이게 떴잖아요. 이 상한가 근처였습니다. 이게요. 전화 와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너 때문에 안 샀다. 진짜입니다. 오늘 제가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요. 진짜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너 때문에 안 샀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났어요? 전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전화 없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전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그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근데 이거는 이 상황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가 나왔어요. 공시가 나와서 떴던 아니면 아까 그것처럼 그래도 제가
증권사 직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소리 다 듣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만둬야죠. 그게 아니면.